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사시는 올해 68살 박순자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가슴 깊이 와 닿는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어머님이 며느리로부터 들은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연인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면 분명 공감하실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의 사연을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박순자 어머님의 사연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68살 된 시어머니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며칠 전 며느리가 한 말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은 올해 42살이고 작은아들은 39살입니다. 두 아들 모두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일은 큰아들 며느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큰며느리는 올해 38살인 미영이라고 하는데 아들과 결혼한 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미영이와 처음 만났을 때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들이 어머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면서 데려온 것이 13년 전이었는데 첫인상부터 참 단정하고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말도 곱게 하는 모습에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미영이는 참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시댁 어른들 의견을 잘 들어주고 예단이나 혼수 준비할 때도 불평 한마디 없이 따라주었습니다. 저도 며느리가 귀하다는 생각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려고 했습니다. 신혼집도 마련해주고 살림살이도 부족한 것 없이 다 채워줬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정말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명절이나 휴일이면 자주 집에 왔고 미영이도 시어머니인 저를 잘 따랐습니다. 어머니,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하면서 선물도 자주 해주고 제가 어디 아프다고 하면 걱정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정말 복받은 시어머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영이가 결혼 이듬해에 첫 아이를 가졌을 때는 온 가족이 기뻤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임신하자마자 산후조리원부터 예약해주고 태교에 좋다는 것들은 다 사다 줬습니다. 임신 중에도 미영이가 입덧이 심하다고 하면 소화에 좋은 음식을 해서 갖다 주고 산부인과 검진도 빠짐없이 따라갔습니다. 손녀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가 출산한 병원에서 처음 손녀를 안아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도 매일 갔고 미영이가 필요한 건 뭐든지 가져다 줬습니다. 미역국, 갈비탕, 전복죽 정성스럽게 끓여서 보온통에 담아 날마다 가져갔습니다. 미영이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에는 제가 직접 산후조리를 도왔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며느리 집에 가서 집안일을 해주고 지은이도 돌봐주고 미영이 몸보신에 좋은 음식들을 해서 먹였습니다. 밤에 지은이가 울면 제가 업어서 재워주기도 했고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다 제가 했습니다. 지은이가 자라면서도 저는 계속 도와줬습니다. 미영이가 직장을 다녀야 한다고 하면 지은이를 제가 봐줬고 미영이가 피곤하다고 하면
지은이를 데려와서 하루 종일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주말에도 젊은 부부가 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지은이를 자주 맡아서 키웠습니다. 3년 후에 둘째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 때와 똑같이 산후조리원 예약해주고 산후조리 도와주고 두 아이를 함께 돌보느라 정말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는데도 손자, 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미영이도 그런 저를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하면서 자주 말해줬고 어버이날이나 생신 때면 선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줬습니다. 저도 그런 며느리가 예뻐서 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와 지훈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미영이의 직장 생활이 안정되면서부터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명절 때만 오고 평소에는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소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연락해도 예전처럼 달려오지 않고 손자 손녀를 보러 가겠다고 해도 아이들이 바빠서요 하면서 자꾸 미뤘습니다. 명절에 와서도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화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인사하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미영이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나? 아니면 간섭을 너무 많이 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시어머니들보다 더 잘해줬다고 생각했거든요. 큰아들에게 슬쩍 물어봤더니 별일 없어요. 어머니, 미영이가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요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중에 작년 추석 때 일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하는데 미영이가 전보다 더 무뚝뚝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부엌일을 적극적으로 도왔는데 그날은 시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더군요. 식사 중에도 별로 말이 없고 아이들만 돌보고 어른들과는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이야기하고 웃는데 큰 며느리만 유독 표정이 어둡고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미영이가 의무적으로만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하면서 적극적이었는데 그날은 신용만 내는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서운하긴 했지만 명절이니까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 일들이 몇 번 더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뭔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물어보기도 어색하고 아들한테 말하자니 괜히 부부싸움만 만들 것 같아서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에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은이가 갑자기 아프다는 연락이 와서 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며느리 집에 들러서 지은이를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미영이가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은이를 돌보기로 했거든요. 지은이 열이 나서 해열제를 먹이고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면서 점심도 해주고 저녁까지 챙겨줬습니다. 지훈이도 학교에서 돌아와서 간식도 챙겨주고 두 아이 모두 돌봐주느라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녁 늦게 미영이가 집에 돌아왔는데 지은이 열이 많이 내렸다고 하니까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은이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걱정 마. 내일도 필요하면 내가 와서
돌봐줄게 했습니다. 며느리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미영이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항상 감사하긴 한데 하면서 말을 끝까지 하지 않더군요. 저는 왜, 뭔 말이야? 했더니 미영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면서 얼버무렸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는데 며칠 후에 미영이가 집에 왔을 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가고 없을 때 미영이가 혼자 왔는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말 없이 차를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미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뭔 말인데 했더니 미영이가 한동안 망설이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뭐라고 했더니 미영이가 더 충격적인 말을 계속했습니다. 신혼집도 저희가 대출받아서 마련한 거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저희가 다 한 건데 어머니 이 해주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저희한테 신경 쓸 일만 늘려주시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뭘 해왔는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며느리와 손자 손녀들을 돌봐왔는지 그런 것들이 모두 무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미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너희한테 얼마나 하려고 했는데 미영이가 말을 끊으면서 어머님은 항상 본인이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하시는데 정작 저의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라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아이들 봐주신다고 하시지만 저희 교육 방침이랑 안 맞는 걸 자꾸 하시고 집안일 도와주신다고 하시지만 오히려 나중에 정리할 게 더 많아져요. 솔직히 말하면 안 도와주시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해준 모든 일들이 오히려 민폐였다는 건가요? 손자 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며느리를 돕고 싶은 마음으로 했던 모든 일들이 다 헛된 일이었다는 건가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면서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야? 너희 아이들 아플 때마다 달려가고 너 힘들 때마다 도와주고 명절 때마다 음식 해주고 그게 다 필요 없는 일이었다는 거야? 했습니다. 미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어머님 마음은 고맙지만 저희는 저희만의 방식으로 살고 싶어요. 너무 많이 관여하시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필요할 때만 연락드릴게요 하면서 일어나더군요. 미영이가 나간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온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영이가 임신했을 때 매일 산부인과에 따라간 일, 출산할 때 병원에서 밤새 기다린 일, 산후조리할 때 매일 음식해서 가져간 일, 아이들 아플 때마다 달려가서 돌봐준 일,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 준비한 일,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는 일이었다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내가 정말 며느리한테 민폐를 끼쳤나? 내가 너무 간섭을 많이 했나? 하는 생각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을 뿐인데 며칠 후 큰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어머니, 미영이가 무슨 말을 그렇게 했을까요? 오해가 있었나 봐요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확히 어떤 말을 들었는지 이야기하니까 아들도 당황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미영이한테 잘 이야기해 볼게요. 아마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면서 달래주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을 들었는데 어떻게 예전처럼 지낼 수 있겠어요? 아들이 미영이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다시 저에게 왔습니다. 어머니, 미영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고 해요. 어머니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해가 있었나 봐요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영이, 그날의 표정, 그날의 목소리, 그것은 진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평소에 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그날 터뜨린 거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아들 앞에서는 괜찮다고 하겠지만 속마음은 그날들은 그대로일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로 저는 정말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보고 싶어도 선뜻 연락하기가 어려워졌고 며느리 집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어도 나서지 못하겠더군요. 혹시 또 민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얼마 전에는 지은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바로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즉시 가서 돌봐줬을 텐데 이번에는 가도 될까, 안 가는 게 나을까 하면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하루 늦게 갔는데 지은이가 할머니, 왜 이제 와요? 하면서 서운해하더군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녀는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는데 할머니는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바로 갈 수가 없다니. 이게 정상적인 가족 관계일까요? 예전에는 이런 고민 없이 자연스럽게 가족을 도왔는데 이제는 모든 일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작은 며느리와 비교해보면 더 서운합니다. 작은 며느리는 여전히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고 제가 뭔가 해주면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하면서 고마워합니다. 같은 시어머니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제가 큰 며느리한테만 유독 잘못했던 걸까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미영이한테 상처를 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이들 돌보는 방식이 달라서 불편했을 수도 있고 제가 너무 자주 가서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일들 아닌가요? 왜 그동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속으로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충격적인 말을 했을까요? 해주신 게 뭐가 있냐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정말 제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요즘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동네 아는 분들이 며느리가 어떠냐, 손자 손녀는 잘 크냐 물어보면 예전에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냥 잘 지내요 하고 대충 넘어갑니다. 혹시 제가 며느리한테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만 창피해서 자세히 물어보지 못하겠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 자꾸 그 일이 생각나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미영이의 그 말들, 그때의 표정,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뭘 위해 그렇게 살아왔나 싶기도 하고요.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냥 넘어가라, 며느리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말을 했을 거다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군요. 하지만 남자들은 이런 일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자들끼리의 미묘한 감정,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복잡한 관계,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친정 언니한테 털어놓았더니 그런 며느리는 내버려둬
너무 잘해줘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 화를 내더군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서운해도 내 아들의 아내이고 내 손자 손녀의 엄마인데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지낼 수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서로 어색한 상태로 지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손자 손녀들이 제일 안쓰럽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좋아하는데 할머니가 자주 못 가니까 서운해하더군요. 지훈이가 지난번에 할머니, 왜 요즘 안 와요?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더 맛있는데 하면서 물어보더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어른들 사정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어서 그냥 할머니가 요즘 바빠서 그래 하고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다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과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요즘 들어서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정말 제가 며느리한테 민폐를 끼쳤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도움과 며느리가 생각하는 도움이 다른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해서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했던 걸까요? 다른 시어머니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저처럼 며느리한테 서운한 말을 들어본 분들이 계실까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거리를 두고 지내시는 건가요? 미영이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돌볼 때 미영이의 교육 방침과 다른 방식으로 했을 수도 있고 집안일을 도와준다고 했지만 오히려 더 번거롭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주신 게 뭐가 있냐는 말까지 들어야 했을까요?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모든 일들을 완전히 부정하는 말이었거든요. 설령 제 방식이 완벽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마음만큼은 인정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며느리와 손자, 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일들인데 지난주에는 지은이 생일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리 연락해서 생일상을 차려주고 선물도 준비해서 함께 축하해줬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선물만 보내줬습니다. 지은이가 전화로 할머니, 왜 안 와요? 생일인데 하면서 서운해하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미영이가 또 부담스러워할까봐, 또 민폐라고 생각할까봐 그런 걱정 때문에 손녀 생일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할머니가 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가족 관계인가요? 큰아들은 중간에서 계속 중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하면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솔직히 믿어지지 않아요. 진심이라면 미영이가 직접 와서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영이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사과의 말도 해명의 말도 없어요. 그냥 아들을 통해서만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전해달라는 말만 들을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진정한 화해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영이도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두 아이 키우느라 힘들어서 그런 말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요즘은 작은 며느리와 지낼 때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이 아이도 속으로는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겉으로만 좋게 대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어머님, 왜 요즘 저희한테 거리감을 두시는 것 같아요? 하면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큰 며느리와 있었던 일 때문이라고 말하자니 가족들 사이가 더 복잡해질 것 같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자니 마음이 편하지 않고, 남편은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냥 잊어버리고 예전처럼 지내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요? 한 번 상처받은 마음이 그렇게 쉽게 회복될 수 있나요? 더구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는 한 번 금이 가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셨는지 조언해 주세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너무 길었나요? 하지만 이런 마음을 어디에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함께 힘내봐요. 우리는 그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박순자 어머님 이야기를 들어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순자 어머님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더 많은 분들의 사연을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